안녕하세요. 저희는 203명의 학부생과 5명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민족고대, 녹두문대, 자주언어, 언어학과입니다. 언어학은 말 그대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개별적인 언어를 깊게 탐구하기도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언어를 자원으로 보고 언어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배우기도 합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언어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학과인 것 같아요. 언어학은 언어 자체에 대해서 논리적,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언어의 역사와 각종 응용 분야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과대학 전공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수리과학적으로 해결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많아서 인문학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과 내 기본적인 분류로는 음성학, 기호학, 역사 비교 언어학, 심리 언어학, 전산 언어학, 사회 언어학, 언어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과들과는 다르게 언어학과에는 필수 전공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수강하면 돼요. 그래도 대부분은 일반 언어학을 먼저 수강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일반 언어학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언어의 각종 분야들을 훑어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각각의 분야들을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언어 병리학 강의에서는 언어 장애와 치료 방법을 공부를 하는데 직접 허위로 말더듬이가 되어서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담화 분석이라는 수업에서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언어가 사용이 되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가 어떤 게 있을지 파악하는데 매우 흥미로운 수업이었습니다. 전산 언어학 관련 강의인 언어학 컴퓨터에서는 언어를 자원으로 보고 파이썬과 구글 콜랩을 통하여 이 언어 자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언어학의 어떤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지 탐구할 수 있는 일반 언어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강의들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면 언어의 역사나 구조, 더 나아가 인공지능 언어까지 언어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배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학과에는 정규 수업 말고도 언어학을 배워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여름방학에는 언어학 학교를 통해 언어학을 다양하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언어학 학교에서는 우리 학교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특강도 들어볼 수 있어요. 언어학과는 2학년 때 전공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 언어학 학교에서 1학년 때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수강 신청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곤 했답니다. 특별히 미래의 언어학자를 위한 기획 프로젝트 공모전이라고 있는데요. 학부생들끼리 전공 학업 관련해서 혹은 진로와 관련해서 마음이 맞으면 연구 주제를 정하고 팀을 꾸려서 그거를 제출을 하면 학과에서 연구 진행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실제로 신조어 사전을 만들거나 9월 말에 학술보고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성과도 있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고요. 요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딥러닝 관련 워크숍 또한 학과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달에 걸쳐 진행되면서 언어학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타 전공 학생까지 수강할 수 있는 워크숍입니다. 학기 중에 저희 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 혹은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고 계신 선배님들께서 오셔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해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는 매우 다양한 직종에 어디든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크게는 교육 및 연구기관에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고 언론, 출판, 문화계에서 종사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또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최근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언어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산언어학 관련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학부 때도 C언어 등을 공부해서 관련 분야로 진로를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인류에게 언어는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에 언어학과는 인류 최후의 학과라고 말하고 싶네요. 언어학과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모든 것을 탐구하는 학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언어잖아요. 얼마나 언어학과가 유용하고 비전 있는 학과인지 아시겠죠? 근본적이고 이색적인 학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면서도 인문학답지 않은 이색적인 면도 많은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어학과 17학번 김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어학과 19학번 이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개봉 중고 20학번 권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N개 국어. 여러분 몇 개 국어 아세요? N개가 되나요? 저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한국어밖에 없어서 모여서 한 개? 저는 영계국어인데 능력자인데 저 그냥 말하는 감자입니다. 근데 약간 저는 교양 외국어나 이런 거를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개 듣다 보니까 프랑스어 그리고 독일어 이렇게 2개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저 새내기 때는 산스크리트어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듣는 애들이 수강생 중에 4분의 3이 언어학과였다고 해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긴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와서 교양 외국어로 스페인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문과대학 심화 프로그램으로 만주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주어 초등급 수강하면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실례했는데 작년에 교양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배웠는데 머리에 남는 건 올라밖에 없는 그리고 네 올라밖에 없고 그리고 일본어는 지금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언어학과라고 굳이 뭐 여러 개 언어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서요. 네, 그냥 그래도 언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 이제 외국어 공부를 다들 하나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 뼈문과 해볼까요? 뼈문과셨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이과를 생각하고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과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문과로 이렇게 전향하게 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진짜 뼛속까지 문과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문과 중에서도 그게 사회과학 계열이 있고 인문 계열이 있잖아요. 근데 사회과학도 쳐다보지도 못하는 경영경제도 완전 싫다. 나는 상당히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언어학과가 살짝 저한테는 너무 수리과학 쪽 같은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약간 힘들긴 했었어요. 저는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배신당한 케이스라서 약간 좋아는 했구나. 좋아는 했는데 짝사랑. 네, 짝사랑. 그래가지고 이제 문과 중에서 그래도 좀 수리 과학으로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언어학과를 선택해서 온 거라서요. 뼈 문과기는 한데 짝사랑하고 있는 그런. 제 10대 시절의 꿈은 라디오 PD였어요. 뭐 라디오 PD, 방송 PD 하면 미디어 학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본래 라디오는 이 청각을 이용해서 청취자들과 소통하는 방송 매체라 생각했고 그리고 이 라디오라는 게 언어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매체라고 생각해서 매체보다는 언어를 더 먼저 공부하고 싶다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입학하고 정말 물론 엄청 좋지만 이 언어학 특성상 우리나라 자료보다는 영어나 프랑스어, 외국어 자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배울 때 지금 진짜 너무 막막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하면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되게 학과 지원 동기가 엄청 자기소개에 써 있으면 내가 입사관이면 완전 바로 뽑을 것 같은 그런 동기여서 멋있습니다. 네, 제 자기소개서였어요. 진짜요? 그대로 말했습니다. 역시. 네. 저는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왜 왔는지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소논문 프로젝트로 그 중국 신조어를 통해 본 중국의 사회상 뭐 이런 거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사회 언어학에 관심이 좀 생겨서 여러 학과 중에서 고민을 했어요. 중어 중문을 갈지 사회학과를 갈지 뭐 언어학과를 갈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문학 쪽은 아예 관심이 없고 또 그렇다고 언어학만 관심이 있는 거라 사회학과 다른 과목들은 잘 모르겠고 해서 언어학과에 왔고 사실 장래 희망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지만 제가 아동 미디어나 아동 언어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이제 나연 학우님과 같이 미디어 학부를 이중 전공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좀 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 중에 이진영 교수님 수업을 진짜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교수님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세요. 정말. 네, 정말 스타일리시하시고 롤모델이 이진영 교수님이라고 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이 수업도 너무 잘하시고 특히 교수님이 기호학 쪽을 전공을 하셨는데 그 기호학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분야거든요. 그게 약간 이 사회 자체를 하나의 기호라고 보고 이 기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들을 열어보는 그런 분야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재밌었던 게 광고를 하나의 기호학적인 요소들로 분석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진짜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진영 교수님 수업 진짜 강추합니다. 꼭 들어볼게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왜 문법 하면서 뭐 전설 모음, 뭐 후설 모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싫어했어서 그리고 약간 편견을 타파하고자 이주경 교수님의 의문론을 들었었는데 이제 의문론이 의문의 소리 체계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그 수업도 엄청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또 약간 양이 많기는 한데 읽을 것도 많긴 한데 그거 다 읽어가면 진짜 배우는 게 많고 얻어가는 게 많았던 것 같아서 그 수업을 듣고 저의 이제 편견을 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국어 문법 싫어하신다면 한번 들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저는 진짜로 대학 생활을 더 왜 만끽하지 못했나 이런 아쉬움이 정말 커요. 그냥 저는 진짜 대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자기한테 온전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진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시간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고등학생 때까지 들여왔던 막 버릇대로 지금 이 시기엔 이걸 해야지 또 저 때는 이걸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스스로를 좀 올가매지 마시고 그냥 순간순간 끌리는 게 있다 하면은 바로 캐치를 하는 그런 생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 최고의 청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청춘 좋죠. 청춘 네. 좋죠. 우린 청춘이니까. 진짜로 맞아요. 저는 막 누구한테 조언할 만큼 열심히 산 사람은 아니라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우선 학교에다가 360만 원을 내잖아요. 그 돈을 최대한 뽑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학교에 그냥 강의 말고도 뭐 심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진짜 많으니까 그런 거 자기가 끌리는 거 있으시면 꼭 다 들으셔서 이 360만 원 알차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저는 이제 작년에 제가 새내기 대학생인지 고등학교 4학년인지 모를 그런 이제 삶을 살아왔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 잘 살아있고 그리고 이런 생활 속에서도 얻어갈 수 있는 게 있겠거니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한 언어를 생각하고 내뱉고 이제 뇌에 막 주문을 거는 거죠. 막 나는 행복하다, 해피니스, 막 휘뚜리잖아, 짜요짜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주문을 걸다 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다회, 이영진, 김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어학과로 오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언어!